색적시공, 공적지색, 반야신경에서도 제일 유명한 구절이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야신경에 국한된 내용으로 보면 이제 우리 몸을 이제 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넓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다 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색이 바로 공이다. 사람의 몸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런 이제 물질적인 것들은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색은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연기이고, 연기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비어 있는 공한 것이다, 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 공적 시생은 바로 그렇게 연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과 물질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색과 그 공은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 과학을 통해서 물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걸 사실 우리 사람들이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옛날에는 어떤 물질을 쪼개 들어가면은 분자와 원자가 있다, 어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들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하면서 실제로 그 분자, 원자들을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극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 작은 입자들의 성질은 한편으로는 물질적인 것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파동, 즉 에너지의 어떤 형태로 있더라는 거죠. 그것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질을 밝혀낸 것이 이제 양자역학의 어떤 공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말은 바로 옛날에는 색적 시공이라 하면 우리가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더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현대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그 색이라고 하는 물질이 바로 비어있는 에너지와 같은 공이다, 비어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훨씬 더 쉽게 색적 시공을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교전의 정석 법경 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야신경의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불교에서는 인간 존재를 오온으로 표현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같은 오온에 대하여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으니 이번에는 간단한 예시로서 오온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몸에 해당하는 색오는 우리가 부모 태중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먹은 음식들이 쌓여서 우리의 몸을 구성하여 색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신작용으로서 수상행식이 쌓인 예를 들면 중국집 앞을 지나면서 짜장 볶는 냄새가 코끝으로 들어옵니다. 코는 이때 냄새를 받아들이면서 수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냄새를 받아들임에 의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인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어서 상단계에서는 이 냄새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면서 짜장면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상은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받아들인 감각 대상에 대하여 이름을 붙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만약 짜장면을 이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이 같은 냄새를 맡아본 경험으로만 남게 되고, 그 냄새의 주인공이 짜장면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단계에서 짜장면을 떠올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짜장면에 대한 마음의 작용인 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람과 짜장면 사이에 어떤 경험이 없었다면 짜장면 냄새를 통해서 먹고 싶다거나 먹기 싫다거나 하는 마음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짜장면을 먹어본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좋았다면 먹고 싶다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고, 짜장면과의 나쁜 기억이 있다면 먹기 싫다는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식에서는 이 같은 인식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기억과 함께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 자료를 종합하여 대상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판단들, 즉 마음작용은 이 같은 오온의 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기계적이고 조건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우리 마음도 모두 과거로부터 쌓아온 오온의 축적된 경험 위에서 인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야신경에서는 몸과 함께 이 같은 경험의 축적인 오온이 모두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며, 다른 말로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반야신경의 저자인 야마나 테츠시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기라고 하였습니다. 즉 반야신경은 인간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을 알아야 하며, 공을 아는 방법이 반야바라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사리자야, 물질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물질과 다르지 않다. 물질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물질이며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라는 뜻이 됩니다. 사리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사리부를 말합니다. 사리부는 지혜 제일로 불리며 반야신경의 가르침을 듣는 청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물질은 오온의 국한에서 보면 4대로서 이루어진 몸이 되고, 확대해서 보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몸에는 불변의 실체가 없으며 이것은 다른 것에 의지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에 그 실상은 비어있는 것으로 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체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몸과 함께 현상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몸이 바로 비어있으며 비어있으면서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실체가 없으며 비어있고 수상행식의 마음작용도 또한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인 몸이 비었다는 것은 현대 물리학의 관점으로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극도로 작은 물질인 양자를 연구하는 양자역학에서는 양자는 입자성과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가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입자는 물질을 말하고 파동은 에너지를 말합니다. 즉 물질이 바로 에너지로 변하기도 하고 에너지가 물질로 변하기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적 시공과 공적 시색의 표현에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바로 에너지이고 에너지가 동시에 물질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현대에 와서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의 원리가 된 것입니다. 중국 화암종학의 대가 현수법장 스님은 심경약소에서 색적 시공을 보고 큰 지혜를 이루어서 생사에 머물지 않고, 공적 시색을 보고 큰 자비를 이루어서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설한 바 있습니다.